네, 강한 태풍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우려됩니다. 태풍 예보에 어떻게 대비를 하고 또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 전문가의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. 네,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문현철 호남대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자, 교수님 우선 태풍 시에 개인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행동 요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네, 지금 태풍 칸톤이 지금 북상을 하고 지금 곧 우리 한반도로 관통하는데요. 그 개인이 주의해야 될 점들은 그 시민의 상식으로서 나와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태풍이 강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밖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.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. 두 번째는 이제 밖에 꼭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우산을 쓰지 말고 비옷을 입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나서 특히 또 만약에 밖에를 나가게 됐을 때는 그 정전 감전 사고에 매우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. 특히 이 지하차도나 뭐 이렇게 저지대 같은데 참 출입을 해서는 안 되고 지하차도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? 저 5송 지하차도 침수 때 특히 그 저지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비가 이렇게 내리기 시작하면 그리고 이게 태풍과 폭우가 온다면 빨리 대피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특히 그 태풍 때 특히 주의할 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밖에 나가지 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이때 주의할 점은 집에 거주하면서 주의할 점은 유리창이 흔들리지 않도록 유리창 틀 사이에 어떤 이렇게 흔들림 방지할 수 있는 작은 그런 종이 조각이나 비닐 조각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유리창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거. 이 흔들림 방지가 유리창이 깨지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. 만약에 하나 그 강풍에 의해서 집에 유리창이 깨진다면 빨리 다른 방으로 대피하는 것이 맞지. 바로 그 유리창 파편을 수습하기 위해서 강풍이 부는 상황에서 수습을 하면 아마 그 또 다른 파편 조각에 의해서 또 다른 부상이 발생할 수 있다. 이 점을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. 특히 그 전기 문제, 통신 문제가 이게 태풍이 강타할 때 가장 큰 그런 단절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전기 통신 문제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집으로 혹시 어떤 빗물이 스며든다거나 할 때는 빨리 그 전기 차단기를 내리는 것이 그런 그 누전의 방지, 감전의 방지, 그리고 내부에 있는 전자시설들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. 그런 측면에서 전기 통신 시설들을 잘 또 보호해야 된다.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도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. 어떤 게 있을까요? 이 그 침수 피해는 비가 멈추고 나면 또 빗물이 빠지고 나면 그걸로 이제 피해가 정지되는 것이지만 산사태의 경우에는 폭우가 멈춘 뒤에도 한 사흘 정도는 산사태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태풍이 강타하는 상황에서 산자락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이나 산자락의 영향권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피해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폭우가 멈춘 시간으로부터 한 사흘 정도에는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피해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다.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특히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산자락의 경사면에 시속 80km, 90km, 100km의 그 강한 바람이 광범위한 면적에 큰 압력으로 이렇게 미는 힘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경사진 산자락에 얹혀져 있는 물을 흠뻑 머금은 토양층들이 강한 바람에 의해서 많이 흔들렸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도 산사태가 많이 발생한다.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산자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태풍이 멈췄어도 한 사흘 정도는 대피해 계시는 것이 옳다.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한국재난관리학회 문현철 부회장이었습니다.